오한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미증시가 고용지표 악재 속에 계속된 AI 고평가 지적까지 나오면서 하락세를 보이자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하락 국면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 여파에 우리 증시도 크게 휘청이는 모습 보여주는데요. 현재 지수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현재 시간 양지수 모두 강한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69% 떨어지면서 3,918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3% 넘게 하락하면서 870포인트 선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양지수 개장부터 하락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장 시작부터 4,000포인트 선을 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장 초반 상승 전환하기도 했습니다만 이후 강한 낙폭을 보여주면서 현재까지도 하락폭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강한 하락 보여주는데요. 장 초반 이후 꾸준히 하락폭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 두 메이저 주체가 쌍끌이 매도 보여줍니다. 현재 시간 외국인이 1,700억가량, 기관이 2,700억 원 넘는 팔아치우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개인만이 매수하는 모습입니다. 1,150억가량 사들이는 모습이고 외국인과 기관 모두 순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1,450원대 환율도 돌파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여줍니다. 최근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의 자금이 많이 이탈되면서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모습인데요. 현재 시간은 0.64% 오르면서 1,457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정밀 산업장비업체 이노테크가 코스닥 상장 첫날부터 공모가 대비 4배까지 오르며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노테크는 시초가부터 240% 오른 5만 300원으로 시작한 후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이노테크는 신뢰성 환경시험 장비와 특수 시험 장비를 전문적으로 납품하는 업체로 신뢰성 환경시험은 영하 70도에서 영상 250도까지의 저온 고온 및 고습의 가혹한 환경에서도 제품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검증하는 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에서 꼭 필요한 요소로 꼽힙니다. 이노테크의 주력 상품은 디스플레이 제조 현장에서 쓰이는 시험 장비며 회사 측은 반도체와 2차 전지, 자동차 등 다른 산업으로도 제품을 다변화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시간 이노테크 주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노테크 장 초반 이후 현재까지 상한가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58,800원 선 이어갑니다. 젠백스의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한 글로벌 임상 이상 결과 발표가 다가오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젠백스는 알츠하이머 치료제의 글로벌 임상 이상 결과를 이번 달 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젠백스는 미국과 유럽 등 7개 국가에서 199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임상시험 이상을 진행했는데 국내에선 이미 임상 이상 시험을 성공한 바 있기에 기대감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임상이 성공한다면 기술 수출 청신호로 작용될 것이라며 글로벌 제약사와의 대형 기술 수출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시간 젠백스의 주가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젠백스 현재 시간 8.32% 오르면서 강한 모습 보여주는데요. 5만 800원 선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LIG 넥스원이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깜짝 실적에도 불구하고 단기적 측면에서 주가 상승 동력이 없다는 우려에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LIG 넥스원은 전날 올해 3분기 매출액이 1조 492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1.7% 늘었고 영업이익은 896억 원으로 같은 기간 72.5%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IM증권연구원은 LIG 넥스원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LIG 넥스원이 좋은 실적을 내고 있고 수주 잔고 또한 우수하지만 여러 측면에서 주가의 상승을 이끌 단기 모멘텀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LS증권에서도 개발 관련 손실 충당금이 3분기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4분기 영업이익률이 아쉬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시간 LIG 넥스원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LIG 넥스원이 현재도 힘든 모습 보여주는데요. 낙폭을 확대하면서 16.42% 하락한 40만 2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메가 이벤트들이 이번 주에 많이 소진되면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엔 또 AI 버블론이 미증시에서 퍼져나오면서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하락하고 우리 증시도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대처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시죠. 자, 옷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죠. 마켓나우 3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도 조금 조정을 받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시장이 확실히 시험에 들었는데요. 외국인들이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현 선물을 외국인이 조금 매수를 하면서 이제는 외국인이 조금 매도를 멈추는가 쉬는가 싶었는데 또 금세 매도로 엇갈리면서 시장이 좀 힘든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 이사회가 있었죠. 여기에서 인텔과 협력을 한다. 테슬라 AI 칩 공장을 건설하겠다. 파운드리 쪽이 또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또 엮여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시장의 분석도 좀 들어봐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삼성전자와 파운드리 그리고 AI 칩을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TSMC, 삼성전자, 인텔까지 함께 파운드리를 3분할하면서 만들어 나가게 되는 것인가 이것은 좀 살펴보면서 삼성전자의 주가도 잠시 후에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은 오늘도 좀 힘듭니다. 여전히 힘든 상황에서 하지만 또 10월에 에이펙을 포함해서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거품이라든지 상승분은 조금 이제 힘을 빼면서 다음 스텝을 준비해야 되겠죠.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는 이제 다음 내년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잘 골라봐야 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늘 카카오가 실적 발표했는데 꽤나 좋았거든요.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함께 앵커 브리핑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카카오가 장 시작 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네이버도 사실 그제 네이버도 실적을 발표했어요. 이번 주에 네이버 카카오가 함께 실적을 발표했는데 자, 일단 카카오의 실적부터 좀 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카카오의 실적이 꽤나 좋았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영업이익을 훨씬 상회하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영업이익은 한 1,600억 원대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영업이익이 2,000억 원 넘게 나왔습니다. 거의 어닝 서프라이즈급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요. 매출도 분기 단위로 봤을 때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전부 다 사상 최대치, 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외에도 세부적으로 좀 매출을 뜯어다 보면 톡비즈, 여러분들 아시는 카카오톡에 광고가 올라가는 이 톡비즈 쪽에서의 역시 성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7% 늘면서 5천억 원이 넘게 나왔고요. 반면에 포털비즈는 역시나 이제 지고 있는 쪽이죠. 포털비즈는 오히려 줄어드는 모습. 플랫폼 쪽, 기타 플랫폼 쪽에서도 카카오가 꽤나 좋은 매출을 올렸는데 여기가 포함되는 게 이제 카카오페이라든지 아니면 모빌리티라든지 이쪽이 플랫폼 기타 사업인데 여기서도 꽤나 좋은 성장을 보였습니다. 이러면서 매출이 늘어났고 영업이익도 2,080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늘어났고 또 인상적인 것은 영업이익률이 10%를 찍었습니다. 카카오가 드디어 영업이익률 10%대로 들어서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카카오가 잘하고 있네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컨퍼런스 콜이 오늘 있었는데 여기에서 또 재밌는 것이 얼마 전에 카카오톡에 이제 개편을 했잖아요. 친구템을 만들면서 새롭게 시장을 좀 선도하고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그때 평가들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혹평이 이어졌습니다. 이게 뭐냐? 너무 구닥다리다. 이런 식으로 평가가 나왔는데 오히려 이 체류 시간이 2분이 늘어났답니다. 24분에서 체류 시간이 평균 체류 시간이 26분으로 늘어나면서 친구 탭을 새로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체류 시간이 늘어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까지 업데이트 안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체류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 새로 개편한 친구 탭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는 식의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는 정신화 대표가 앞으로의 로드맵을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것은 올해 실적은 이 정도로 지금 선방을 하고 있고 합격점을 받았고요. 내년이 중요하다라고 컨퍼런스 콜에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정신화 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다음 페이지를 확인해 볼까요? 자, AI, 결국에는 카카오도 AI입니다. 내년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내년부터 AI가 가장 중요한
매출원이 될 것이다라고 정신화 대표 카카오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한 10일 정도 됐죠. 챗 GPT-4 카카오가 결국에는 오픈을 하고 사용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것도 수치를 보니까 이용자가 200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출시가 어제까지 해서 10일차가 됐는데 서비스 이용을 시작한 이용자가 200만 명이 넘었다라고 했고요. 물론 뭐 우리 흔한 말로 오픈바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지, 내년에 유지할 수 있는지가 카카오에게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다가 챗GPT 플러스 이제 내년에는 카나나 서치까지 출시를 하면서 그룹의 외부 툴, 그러니까 카카오의 다른 툴들과 연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AI 서비스를 준비할 것이다. AI 에이전트를 준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AI 과연 카카오가 잘 해나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내년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에는 격전이 펼쳐지는 건 내년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이버는 일단은 뭐 이런 합격점의 실적과 내년의 전략을 공개를 했고요. 네이버도 좀 볼까요? 네이버는 그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제 우리 시장에 너무 큰 급락이 나와서 네이버 실적을 차마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는데 네이버 실적 지금 3분기에 매출이 3조 원 돌파했고요. 영업이익도 5천억 원 넘게 나오면서 역시나 너무나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숫자를 아마 딱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아까 카카오가 발표했던 실적, 매출이나 영업이 이런 거에 딱 곱하기 2배씩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하는 것도 숫자가 훨씬 더 높죠, 네이버가. 확실히 서치 플랫폼과 커머스, 핀테크 쪽에서의 성장이 두드러지는데 특히 커머스 쪽, 네이버 쇼핑을 개편했잖아요. 근데 이게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35%나 매출이 증가했고요. 카카오페이도 많이 요즘 쓰시죠?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역시 매출이 12% 넘게 증가한 것으로 결국에는 커머스와 핀테크가 이 실적 성장의 중요한 견인차가 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이버는 또 내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요? 네이버는 지금 어제와 오늘 연례 기술 전략 컨퍼런스 단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단이라는 행사가 진행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내년에 AI 그리고 네이버가 어떤 전략을 쓸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를 통해서 GPU 6만 장을 이제 받게 되죠. 그런데 네이버가 어제 단에서 한 이야기가 GPU 6만 장도 지금 부족할 정도로 우리는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엄청나게 개발하고 지금 확장해 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시한 것이 에이전트 N이라는 이 AI 에이전트를 공개를 했는데 자, 이것은 지금 네이버가 검색 포털과 그리고 쇼핑, 금융, 콘텐츠 이런 것들을 연계하고 있잖아요. 다 융합 복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검색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AI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AI, 클로버 X에 인볼브 될 수 있도록 그런 연동되는 통합 에이전트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쇼핑 앱을 새로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일단은 내년에 에이전트 N이라는 요 플랫폼을 심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페이나 아니면 콘텐츠까지 더 확장을 시킬 것이다 라고 하면서 AI 에이전트를 하나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루키2라는 네이버 쪽에서 로봇과 관련된 로봇도 하나 공개를 했는데요. 자, 결국에는 피지컬 AI로도 가겠다라는 겁니다, 네이버가. 대한민국 우리나라 제조업의 부흥과 AI 전환을 위해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AI 3대 강국의 기조를 잘 뒷받침하겠다라는 그런 언급도 했고요. 그러면서 대기업, 우리가 잘 아는 한화, 현대차, HD 현대 뭐 이런 기업들과 협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러면서 버티컬 AI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제조업에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버티컬 AI도 개발을 할 것이다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 좋은데 결국엔 우리가 네이버에서 궁금한 건 또 하나 있잖아요. 두나무 이거 어떻게 할까?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과연 오늘 단 마지막 행사 날인데 여기에서 공개할까가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두나무와의 미래 청사진을 공개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가 좋은 게 만약에 섞이게 된다면 네이버의 주가가 한 번 더 튀어오를 수 있는 강한 모멘텀이 될 것이니까 뭐 스테이블 코인과 그리고 코인 거래소 어떻게 네이버가 활용할지의 계획도 한번 잘 주시하시면서
오늘 단 컨퍼런스의 내용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카카오와 네이버 시청자분들은 어디에 실적이 더 좋아 보이고 어디에 AI 미래 전략이 더 괜찮아 보이십니까?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0일 삼성, SK, 현대차, LG 등 주요 그룹 총수들과 용산에서 회동한다. 이날 자리에는 이재용, 최태원, 정의선, 구강모 회장뿐 아니라 마스가 조선협력프로젝트의 김동관 한화 부회장, 정기선 HD 현대 회장, 미국 일라이릴리 공장을 인수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도 참석한다. 기업들은 정부 미국과 합의한 3,500억 달러 투자와 별도로 1,500억 달러 추가 투자를 약속한 상태다. 관세 인하로 약 3조 1천억 원 비용 절감을 기대하는 현대차 그룹을 비롯해 삼성, SK, 한화, HD 현대 등 다양한 업종이 직접적 수혜를 받았다. 이번 회동에서는 자동차 관세 15% 소급 적용과 대미투자펀드 조성을 담은 대미투자특별법, 그리고 각 그룹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국내 일자리 협력업체 지원과 어떻게 연계할지가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자, 돈 되는 섹터인 테마로 좋은 종목 골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독립리서치 P&J의 손창인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좀 어렵고 이번 주에 힘들더라도 좋은 종목을 미리미리 좀 선정을 해놔야겠죠. 오히려 쌀 때 살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먼저 손창인 팀장님이 골라주신 첫 번째 돈 되는 섹터인 테마 어디일까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장품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그나마 좀 올라가고 빨간불을 켜고 있는 업종이 화장품 업종인데 어제 달바글로벌이나 아니면 APR 같은 경우에는 급락이 나왔는데 반면에 또 오늘 실적 발표한 화장품 종목들은 또 주가가 그대로 버텨주고 있습니다. 손창인 팀장님, 화장품이 왜 이렇게 뭔가 엇갈리는 평가들이 나올까요? 이게 이제 수출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좀 증명을 해준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여름까지만 해도 수출 데이터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수출 데이터가 좀 감소를 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절적인 특수성이 반영이 되는데 겨울보다 여름에 더 화장을 많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출 데이터로도 그 부분들이 나타났다. 그런 점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을 보시면 6월, 8월 정도의 정점을 찍고 이제 하락을 어느 정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조정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당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은 오른 종목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가격대면 이제 시장 대비해봤을 때도 가격적으로 봤을 때 좀 매력적이다라고 해서 이제 섹터에 대한 저점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3분기 실적이 같이 겸비된 종목들이 좀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글로벌적인 고객들도 계속 원하고 있는 부분이 가성비를 얼마만큼 많이 쳐주는 그런 기업에 결국엔 제품들이 많이 판매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K뷰티가 글로벌적으로 가장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게 결국엔 이제 가성비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나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이런 나라들보다 상당히 가격적인 매력이 높습니다. 싸고요. 그리고 상당히 효율적인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그 글로벌적으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유명인들 SNS 팔로워들을 많이 확보한 그런 인기인들이 결국에 이제 화장품들을 만들어서 콜라보를 상품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점에서 일단 뭐 인디 브랜드에 대한 확장세도 이제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는 기본 그 화장품 업체가 기본 브랜드라고 해서 자체적인 브랜드만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를 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울타뷰티나 올리브영 같은 그런 매장들을 보시더라도 상당히 이제 저가형 그리고 인디 브랜드 제품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일단 타겟층 자체가 이제 중저가로 좀 더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서 네. 일단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을 선별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화장품 관련주 오늘 그래도 좀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화장품의 트렌드가 이제 뭐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우리가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이런 빅 화장품들을 많이 주목했다면 이제는 중소 브랜드들도 워낙 너무 많아졌고 이제 대형사들도 중소 브랜드를 오히려 따로 만들어서 뭐 레이블처럼 만들어서 이제 화장품들을 파는 전략을 펼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 종목들을 좀 봐야 될 텐데 오늘 뭐 실적 발표한 종목도 있고 괜찮은 종목 일단 어떤 종목들 보세요? 오늘 실적 발표한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뭐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뭐 인그루드랩 자회사가 이 실적이 이익률만 봤을 때 21.4% 증가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연결 실적으로 봤을 때 코스메카 코리아도 수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동사는 이제 ODM, OEM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일단 인그루드랩이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회사예요. 그런 점에서 미국에서 판로가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뉴저지 공장에 이제 합병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공장들을 뉴저지로 한꺼번에 합쳤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판로가 다변화된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인그루드랩과 더불어서 코스메카 코리아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중국 시장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적자를 계속 기록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 중국 시장을 이제 구조 조정을 하면서 적자 폭을 상당히 많이 줄였다. 거기에 미국 시장이 같이 커지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상당히 좀 실적과 더불어서 거래량까지 같이 겸비를 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기술적인 흐름으로 봐도 좀 양호한 흐름으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종목은 코스메카 코리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펌텍 코리아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뭐 이 회사는 아시는 분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용기를 만드는 업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인디 브랜드가 많아지면 결국엔 소품종 다량 생산을 하는 것보다는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일단 용기도 당연히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펌텍 코리아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화장품 종목 중에 용기 만드는 펌텍 코리아와 오늘 실적 관련된 코스메카 코리아를 봤습니다. 자, 그러면 탑픽을 골라봐야 될 텐데 뭐 여전히 뭐 중소 브랜드들을 운영하는 그런 화장품 업체 최신의 트렌드를 따라가야 될지 아니면은 어쨌든 주가가 많이 눌려 있는 그동안은 안 갔기 때문에 또 키 맞추기를 할 수 있는 대형주들을 보는 게 나을지 탑픽으로 뭘 보세요, 팀장님? 오늘은 아모레퍼시픽 대형주를 좀 예. 봐야 될 타이밍이 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네네. 해봐야 될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아모레퍼시픽의 매출 구성을 좀 보시면 네. 결국에는 중국 시장이 얼마만큼 많이 회복이 되는지가 그쵸,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중국 시장이 점차적으로 많이 회복을 가다듬고 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성장세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동사는 이제 코스알엑스라고 하는 미국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근데 이 회사가 결국엔 인디향 관련된 브랜드가 좀 큰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디 쪽까지 같이 겸비할 수 있는 회사를 샀다라고 하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고가 브랜드와 중저가 브랜드까지 같이 이제 겸비를 해서 미국 시장에 진출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코스RX가 틱톡과 아마존 등에 상당히 좀 많이 판매가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뭐 SNS를 통한 이런 팔로워들에 대한 수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뭐 실적을 발표를 한 것 같은데 뭐 상당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에 봤을 때 한 약 40% 정도 증가를 했고 순이익도 한 80% 정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이제는 바닥이 아닐까라고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가가 한 12만 6,300원인데 뭐 12만 5,300원까지 뭐 시장도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분할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1차적인 목표가 14만 5천원 그리고 선절가는 11만 8천원 그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화장품도 대형주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뭐 LG생활건강은 아직도 좀 지지부진하지만 아모레퍼시픽은 조금씩 뭐 오늘 또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저가에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화장품을 봤고요. 자, 두 번째 손창현 팀장이 고른 돈 되는 섹터인 테마는 뭘까요?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뭐 전력기기 지금 여전히 AI 쪽은 관심이 많은 상황인데 전력기기도 주가가 많이 갔지만 따라서 함께 전선주들도 결국에는 연결하려면 전선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은데 하지만 또 최근 이번 주 들어서는 이 조방원 전 뭐 지금까지 잘 갔던 AI 수혜받았던 업종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네. 전선주들은 또 어떻게 좀 공략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비교를 해서 보면 결국에는 반도체를 찍어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랐고 거기에 이제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HBM 관련된 장비라든지 HBM 관련된 부품 관련된 종목들이 올랐고 그렇죠.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전력 쪽 관련된 종목들도 가장 이슈가 됐었던 게 이제 초고압 변압기입니다. 그래서 효성중공업이나 LS일렉트릭이나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뭐 이런 종목들이 결과적으로 초고압 변압기,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 엄청나게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상승을 했다는 점이에요. 그런 점에서 그렇다라고 보면 이 초고압 변압기를 바탕으로 당연히 이제 전선이라든지 뭐 케이블 쪽 관련된 부분 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뭐 어제부터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좀 그런 같은 움직임이 조금씩 나왔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조금 동조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전력 인프라 쪽, 전선 쪽을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뭐 빅테크 기업들의 뭐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리고 메타도, 오픈 AI도 그리고 아마존 등도 원체 많은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전력 인프라 쪽 투자는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이제 미국 쪽에서만 진행이 되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 쪽에서도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앞에서 앵커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뭐 이 다양한 그 기업들에 대한 GPU를 이제 어느 정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5만 장 그리고 SK 쪽에서 5만 장 그리고 현대차 5만 장 그리고 네이버 6만 장을 이제 이 GPU를 받잖아요. 그럼 그 GPU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결국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든지 그 관련된 쪽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전력 인프라는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단기보다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이 전선 쪽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결국에는 뭐 글로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데이터 센터 이제 삽을 뜨기 시작할 거니까 관련해서 전선주도 당연히 전선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내년에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그러면 적절히 좀 최근에 전선주들도 가격이 좀 내려왔단 말입니다. 어떤 종목들을 좀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첫 번째 종목은 대한전선인데 이 종목은 호반건설이 21년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호반건설 관련 계열사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계열사 일단 인수를 하고 나서 상당히 재무적으로도 안정이 된 상황이 나타났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투자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초고압 케이블 관련된 공장을 계속 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남아공의 해저 케이블 관련된 부분까지도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뭐 안정적인 그런 뭐 이 호반건설이라는 뒷배경을 바탕으로
사업을 상당히 진취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점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대원전선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이제 중소형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예요. 작년 실적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올해 2분기 때까지 영업이익이 거의 다 달성이 됐다. 그러면 올해 뭐 향후 5년, 그러니까 전 5년간 통해서 가장 큰 영업이익 실적을 바탕으로 최대 실적을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주가는 단기적으로 반등을 하긴 했지만 실적이 따라오고 있다. 실적 속도가 무섭게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3분기 실적도 기대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4분기 실적도 어느 정도 뭐 긍정적인 흐름이 전개된다고 보면 주가는 같이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대원전선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대한전선, 대원전선 뭐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 두 전선주들을 좀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전선주 중에 탑픽을 골라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보세요? 탑픽은 역시 이제 그 그룹사와 같이 연결해서 대응을 하는 종목이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가온전선을 좀 가온전선? 말씀드릴게요. 가온전선이 이제 LS전선이 최대 주주로 있고요. 예전에 희성전선이라고 하는 이 회사인데 이름을 바꿨습니다. 일단 북미 배전 케이블 회사인 LSCUS라고 하는 이 회사를 인수해서 네.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이제 진출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지금 이제 공장 가동률이 100%이기 때문에 당연히 증설을 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증설을 한다라고 하면 동사 쪽에서 당연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역시 이제 미국 쪽에 LS 관련된 사업과 같이 연계를 하면 상당히 좀 시너지를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동사는 최근 들어서 뭐 다양한 이런 전선 업체들을 인수한 영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월에 특수 케이블 업체 GMP라는 회사를 인수했고 네. 그리고 올해 9월에 이 관련된 회사들을 좀 인수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북미 데이터 센터가 지금 원래는 80.7기가와트를 이제 발주를 받아서 수주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지금 진척 속도가 18.4기가와트밖에 되지 않았다. 그럼 앞으로도 4배 이상에 대한 수주가 남아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력 전선에 대한 수혜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뭐 현재에서 한 7만 7천 원까지도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9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7만 3,800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투자하시는 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전력기계 전선 관련주들 AI 인프라 투자에 관련해서 최근에 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 이번 주에 좀 조정받고 있지만 결국에 이 데이터 센터 투자에 대한 이야기는 또 나오고 또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가격을 좀 저렴하게 매수를 해두면 좋은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손창현 팀장과 함께 돈 되는 섹터인 테마 종목까지 골라봤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테슬라는 6일 열린 연례 주주총회에서 주주 75%가 일론 머스크 CEO의 1조 달러 보상안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정규장에서 3.5% 하락했던 테슬라 주가는 이 소식에 시간호의 거래에서 한때 2% 반등했다. 머스크 CEO는 주주들의 지지에 감사한다며 우리 주총은 늘 핫하다고 말했다. 보상안 통과로 그의 지분율은 약 13%에서 최대 25% 이상으로 올라가며
회사 지배력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보상안은 지난해 이사회가 제안한 것으로 이사회는 부결 시 머스크가 회사를 떠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머스크는 최근 테슬라가 로봇 군단을 만든다면 나는 그 로봇 군단에 충분한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고 밝히며 지분 확대 필요성을 노골적으로 강조했다. 글래스루이스 ISS 등 의결권 자문기관과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반대표를 권고했지만 개인 주주들의 지지가 표결을 미뤘다. 이번 승인으로 테슬라의 AI 로봇 기업 전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자, 마켓나우 3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이 낙폭이 조금씩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인데 금요일에 이런 시차적인 영향도 좀 있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계속 좀 이어지고 있어서 시장이 조금 부담을 느끼고 있네요. 이번 주에 어쨌든 10월에 너무 많이 올랐던 것들을 외국인들이 좀 계속 매도로 일관하면서 대응을 하면서 코스피는 지금 3,900선을 또 이탈했고 코스닥도 866포인트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장 초반에는 외국인들이 그래도 선물을 좀 매수를 하면서 선물 매도를 이제 좀 멈추는가 싶었는데 아직까지는 확실한 포지션을 보여주지 않고 있네요. 오늘도 현 선물 다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 기관이 함께 매도하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5%, SK하이닉스 4% 넘게 삼성전자도 10만 원 이탈했고 SK하이닉스도 57만 원 아래까지 내려오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오늘 좋지가 않습니다. 상승하는 종목들을 찾기가 어려운 시장의 모습 함께 좀 체크를 해보셨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종목들을 보면서 시장 분위기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GL 리서치의 박찬훈 대표와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오셨을지 시장의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는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을 박찬훈 대표가 고르셨을지 확인해 봅니다. 이노테크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너무나 안 좋지만 그래도 이노테크 이거는 전반적인 아직까지의 시장은 우리가 꺾였다고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 그쵸. 시장 분위기 자체가 자금이 많다 보니 신규 상장주들이 어쨌든 뜨겁습니다. 그렇죠. 네. 최근에 또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제도 변경이 있었습니다. 네.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상장주를 청약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15일 이상 이제 보호횟수를 걸어야 이제 청약 배정 물량을 받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었고 이러한 부분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그동안 지난 한 달 동안에 보면 신규 상장 종목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한 가운데 지금 신규 상장주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 한정된 수급이 이런 공모주 새로 들어온 IPO 종목으로 몰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노테크 같은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양 매출이 거의 절대적이에요. 90% 이상이 나타나고 있고 향후에 반도체 검사 장비까지 영역을 확대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게 디스플레이양 시험 환경 검사 장비 만드는 기업이고 네. 검사 장비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대체 뭐 하는 회사입니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디스플레이 SDC 양으로 이제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6.5세대 이런 소형이라든지 8.6세대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에 따라서 이제 환경 검사를 하는 거죠. 어떤 거냐면 내구성 테스트라든지 EDS라고 해서 정기적 테스트라든지 그리고 이에 따라서 뭐 버닝 테스터 뭐 이런 부분 자체를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그 집중적으로 검사 장비를 하고 있는 쪽이고요. 특히나 이제 이쪽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플렉서블, 폴더블 쪽입니다. 이게 2021년부터 이쪽으로 독점적으로 SDC향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거의 독점적으로 지금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는 쪽이 바로 이쪽이에요. 특히나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내년부터 애플이 폴더블 쪽, 이런 폼팩터 변화 자체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이런 폴더블 쪽의 검사 장비의 수요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폼팩터 변화가 나타나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이에 따른 검사 장비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네네네. 폴더블 폰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런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검사 수요 이런 부분을 또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가 좀 점쳐진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다만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게 네. 지금 따따블 같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300% 올랐어요. 지금. 그렇죠. 300%면 딱 따따블 4배. 네. 저도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58,800원, 공모가 14,700원 감안해서 정확하게 4배 올랐고 지금 작년에 그 이익 나와 있는 것들 이런 거 봤더니 대략 한 50억 정도였거든요. 영업이익. 근데 올해 잘해봐야 한 100억 정도. 근데 지금 현재 시총은 얼마죠? 네. 시총은 5천억 넘지 않나요? 5천억이 그거? 넘어가 네. 버리니까 이거는 시청으로서 사실 말하기보다는 수급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네.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현 시점에서는 일단 따따블 갔기 때문에 오늘 좀 지켜보시고요. 한 2, 3일 정도 후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매도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오버행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15일하고 30일 보시면요. 30%가 훌쩍 넘어가거든요.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현 시점에서 이제 매도 관점에서 이런 것들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손절가는 대략 한 55,700원 정도로 좀 체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현 시점에서 대략 한 5% 정도 이런 다운사이드 리스크 감소하고 이런 부분 보고 목표가는 대략 한 64,900원 현 시점에서 대략 한 10% 정도 업사이드 이런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노테크 첫 번째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뭐 지금 너무 급등한 상태라서 뭐 지금 우리가 뭐 매수할 수는 없죠. 그죠? 그런 상황 아니고 그렇죠. 뭐 공모 받으신 분들이나 야수의 심장으로 들어가셨던 분들은 이제 수익 실현, 차익 실현을 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노테크 이걸 보면 어쨌든 지금 시장이 자금이 엄청 많다라는 건 뭐 그대로 저희가 증명하면서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봤고요. 자, 두 번째 다음 종목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도 오늘 뭐 제가 앞에서 앵커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뭐 논란은 많았죠. 뭐 카카오 친구 탭 변경한 거 너무 별로다. 뭐 카카오가 그쵸. 네이버처럼 AI 관련해서 잘 하고 있느냐. 뭐 의구심들은 많았지만 어쨌든 3분기 실적은 나쁘지가 않았어요. 네, 그렇죠. 좋았습니다, 되게. 그러니까 챗 GPT와의 협업 이런 부분을 발표를 하면서 탭 섹션을 개선을 했고 그리고 쇼펌 이런 부분 자체를 지금 부과를 시키면서 머물 수 있는 체류 시간 자체를 좀 늘리려는 개편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상당 부분 혹평이 있었죠. 네. 쉰스타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자체가 좀 신내나는 인스타다. 너무 신대나는 인스타다. 뭐 이러한 혹평 이런 부분도 받기도 하면서 네. 상당 부분 최근에 이런 비판에 직면했었지만 숫자로서 정면 돌파하는 모습 자체가 오늘 그러니까요. 나타났습니다. 예. 오늘 매출 2조 866억 전년비 8.6% 성장하면서 전 분기 대비를 해서도 2.9%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영업이익단이 2천억이 넘어서면서 전년비 무려 59%나 성장하는 호실적을 거뒀습니다. 상당히 개선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났었고요. 광고 그리고 커머스 특히나 이런 쪽에서 이제 개선하는 시도 자체가 나타나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탑라인 자체가 성장이 되었었고 바텀라인에서 보시면 비용 효율화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성과를 거두면서 수익성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다. 뭐 이런 지금 판단 자체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의장이었죠. 김범수 의장 같은 네네. 경우에도 이런 SM 시세 조정 혐의에 대해서 지난달에 1심 무죄 판결 사업 이런 리스크를 부분이 벗었죠. 나타나면서 오너 리스크, 사업 리스크도 일정 부분 해소가 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로 인한 영향으로 인해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 좀 좋은 모습이 좀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크게 보면요. 옆으로 기관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오늘 실적 발표를 계기로 이러한 흐름 자체를 좀 되돌릴 수 있을지
있을지 이런 부분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62,500원까지 대략 네네. 한 3% 가까이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목표가 자체는 좀 타이트하게 한 64,000원 정도 좀 체크를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카카오하고 결이 좀 잘 안 맞는다고 해야 되나? 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기대하려 치면 꼭 뒤통수 맞는 경우도 항상 많이 생겨서 선저가 자체, 목표가 자체는 좀 타이트하게 제시를 하고요. 선저가 자체도 62,000원으로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역에서 일단 좀 지켜보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 오늘 실적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내년에 뭘 보여줄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카카오가 내년에 AI 쪽에서의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까. 지금 뭐 네이버는 엔비디아 GPU도 받으면서 막 기대감이 엄청 커졌는데 그렇죠. 지금 상대적으로 카카오는 뭐 숫자는 오늘 잘 보여주긴 했지만 내년에 뭐 챗GPT 4 카카오 이런 걸 한다라고 확장하겠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 타이트하게 잡아주셨습니다. 64,0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종목을 더 볼까요? 마지막은 어떤 종목일지 공개하겠습니다. 자, 신테카 바이오입니다. 신테카 바이오는 오늘 뭐 일단은 뭐 이 정부 쪽에서도 바이오 쪽에 대한 투자나 아니면 뭐 의료 AI 이쪽에 대한 투자를 좀 늘리겠다라는 정부의 이야기들도 나오다 보니까 신테카 바이오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지금 좀 가격이 조정이 나오거나 할인되면 사볼 만 할까요? 사실 시장에서 신테카 바이오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최근에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정부 네. 의료 AI에 대한 정책에 대한 수혜뿐만이 그러니까요. 아니라 자체 컴퓨팅 파워 이런 부분 자체를 구축을 했었고 최근에 이제 구글의 쿠버네티스 이런 클라우드 환경 자체를 그대로 도입을 하면서 자체 플랫폼 자체의 사업을 지금 성과 있게 그리고 의미 있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네네.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얻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딥매처라든지 뭐 네오 ARS 등 관련된 이런 자체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자체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해 있어요. 사실 국내 우리나라 중소형 바이오 벤처 안에서 자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 기업이 몇 개나 있을까? 그쵸. 이런 것들을 예. 생각을 해보면 실제 AI 신약 개발에 있어서 인프라를 갖춰놓고 있는 기업으로서 지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해외에서는 리커전이나 슈레딩거 같은 경우가 의료용 AI, 즉 AI 빅데이터로 활용한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성과를 얻고 있는데 거기에 비견이 되는 국내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자체 라이브러리를 지금 구축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통해서 해외 글로벌 제약사나 국내 제약사 이런 쪽으로 지금 현재 영업 활동 자체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얻고 있지 않나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제 주주 배정 유증을 통해서 신주를 지금 청약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 300억 정도 자금이 추가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앞으로 당분간 어느 정도 자금에 대한 걱정 없이 재무적 부담 없이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에서는 이에 따른 기대감도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주 들어서 지금 시장 반응이 좀 핫하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바이 측면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목표가로는 6,080원까지 그리고 손절가는 4,400원 대략 한 제시를 하면서 일단은 흐름 자체는 좀 따라가자는 측면에서 업사이드 자체는 열어놓고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신테카 바이오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뭐 시장이 어렵지만 튀어오르고 있어서 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뭐 마지막 종목은 뭐 이 정도로 보고 마지막으로 박찬윤 대표님께 좀 오늘 시장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지금 낙폭이 좀 더 깊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코스피도 지금 3,889, 3,890포인트 아래까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에 외국인 매도가 좀처럼 멈추지를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외국인의 매도를 개인의 유동성의 힘으로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 거기에 하나가 더 부과가 된 게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네.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즉 미중 정상회담이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의 관전 포인트는 관세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관세보다도 밸류에이션 이 부분이 시장에서 하나 부담 요인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오늘 그리고 금주 들어서 변동성이 커지면서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신규 매수 접근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바이더 딥 관점에서는 변함 없지만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네. 있기 때문에 차라리 지켜보면서 되돌리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분할로
단계별로 접근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시장이 좀 많이 빠져서 박재윤 대표에게 시장에 대한 전망도 들어봤습니다. 지금은 조금 쉬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라는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박재윤 대표와 함께했는데요.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오후 1시에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